자, 지금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연착륙이다, 경기 침체가 온다, 낙관론이다, 비관론이다가 대비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그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이든 지지율, 두 번째로는 미국의 총부채, 그리고 미국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M2,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 그리고 디폴트 합의 내용, 이런 거를 좀 따져보면요. 미국이 이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버틸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히스패닉의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바이든 지지율이 내려가고, 흑인들의 바이든 지지율도 내려가고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렇다고 한 거예요. 또 미국의 이 젊은 사람들의 지지율도 바이든이 내려가고 트럼프가 좀 올라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히스패닉 흑인 젊은 층이 바이든에게 몰표를 줬던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이번에 바이든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가를 보면, 미국의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제난이 흑인 히스패닉 젊은 층에게 지금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어요. 유색인종과 젊은 층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고, 미국의 양극화 때문에 미국의 중상층 이상의 한 20%는 살만하게 보일지 몰라도 유색인종이나 젊은 층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 현재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제 보면 미국의 이 경제가 국가 부채 그리고 푸드뱅크 의존도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주식 화랑 속에서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잊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재무부의 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총 부채가 지난 연말로 3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공화당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상한 인상에 합의한 지 6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이 지금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의 이 부채 상한은 31조 4천억 달러인데 지금 34조가 달고 있어요. 지금 임시 예산을 2024년 걸 두 번을 거쳐서 쓰고 있잖아요. 아직 공식 예산이 아니에요. 임시 예산 마감, 두 번째 마감 기간이 2024년 1월 17일이고, 자, 이때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지금 연방 예산 지출이 금지되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정비 서비스가 중단되는데,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제 셧다운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지금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현재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실 생활에서 경제적 압박감을 받고 있으며 78%가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예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푸드뱅크 의존도가 상승해서 4,900만 명이 2022년에 푸드뱅크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가 부채는 1인당 10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국가적 위기고 무모한 연방 지출이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의 약 34조 달러는 미국 GDP의 120%에 해당되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부채 이자 비용만 매년 3천억 달러가 나가고 연방 예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재정 적자를 보면, 세수와 세출을 보면 2023년 11월까지 들어온 세금 수입은 4조 달러고 나간 세출은 4조 1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천억 달러의 적자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정부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폭스뉴스가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78%가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했고, 좋다고 답한 사람은 21%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61%, 공화당은 93%가 좋지 않고, 또 경제가 안 좋다라는 가장 큰 이유가 고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82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주식 시장이 지금 뛰니까 사람들은 다 좋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미국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면서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은 뭐냐? 미국의 양극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 화랑은 부유층과 고소득층이 주도하고, 이들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되면 대출 비용이 낮아져서 주식 투자를 더 쉽게 하겠죠. 근데 고물가 어려움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지금 겪고 있고, 이들은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비가 고물가로 증가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푸드뱅크 4,900만 명, 미국인 6명 중에 1명이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년 전보다 14%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악화, 물가 상승, 실질 소득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 증가, 양극화, 식품은행, 푸드뱅크 의존 증가는 올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지금 내부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지금 재정 폭주를 아무도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난 33조 8,800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34조에 육박하니까, 자, GDP, 의원들이 적자를 GDP 3% 미만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재선을 못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워런 버핏이 했습니다. 이 논리를 떠나가지고요.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하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미국의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세수 감소, 물가 상승, 팬데믹 구호 지원 등으로 실질적으로 2배 증가한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난 10월 말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예산 적자가 2022년에 1조 3,700억 달러에서 올해 1조 7천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겉으로 보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난해는 학자금 상환 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늘어나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이런 걸 다 털어내면 1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정 적자가 1조에서 올해 1조 7천억 달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요, 재정 적자 폭을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경제가 강하고 바이든이 고소득층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빚이 34조 달러에 달하는데 3년 안에 부채 이자 부담이 예산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되어서 미국 정부가 전부 벌어서 부채 갚고 이자 갚는 데 쓰게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 미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데, 올해 재정 적자 폭은 GDP의 5.3%로 지난 40년간 평균의 3.8%를 훨씬 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재정 적자가요, 지금 미국에 근본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어요. 지금 진정되다시피 하는 미국 국채가요, 또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곧 2조 달러까지 최종적으로 나올 거다. 중간에 1조 7천억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2008년 금융위기, 2차 세계대전,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나올 규모인데, 올해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2.1% 나올 만큼 실업률도 낮고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데,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을 보고 미국 경제는 왜 이렇고 재정 적자는 왜 이런가 경제 전문가들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 매우 괴이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은 전번에 디폴트 합의를 하면서 공공부채를 미국의 정부가 낮추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미국의 재정을 줄이는 일반 정부 기본 수지에서 GDP의 5% 수준으로 미국의 이 예산을 갖다가 정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쭉 해왔지요. 그래서 향후 2년간에 올해 대선을 감안해서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대신 이제 31조 4천억 달러의 이 부채 상한을 현실적으로 올려주기로 했어요.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요. 이런 정부의 지출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지금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의 통화량 M2의 공급량이요.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도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조 7천억 안팎에서 지금 20조 7천억 달러 안팎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한때 미국의 통화량이 많았을 때는 21조 3천억이 넘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 양적 긴축이 실질적으로 통화량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특히 통화 성수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전체 돈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 간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이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지금 긴축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현재 있는 거품이 꺼지고 결국 디플레이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M2라고 부르는 통화량이 이게 늘어나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M2라고 부르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가를 지금 오늘 제가 이 통화량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 국가 부채, 그리고 재정 적자, 통화량, 디폴트 합의 등을 보면 뭘로도 지금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주식이 화랑이라는 이것은요, 한마디로 사기 경제, 부분적으로 한 구석에서 국가 전체가 망조가 들어가는데 주식 시장에서 꾼들이 미국의 경제가 좋다고 지금 거짓말로 마약에 취하게 한 다음에 술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주식 팔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요, 곧 심각하게 꺼집니다.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and you dream at your ass right up. Yeah.